올해 화제 인물 뭐 여러 명을 만나봤고 이번에는 정치권의 말말말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정치권에는 뭐 항상 여러 말이 난무한데 올 한 해 국민들을 울리고 웃기고 분노하게 만든 수많은 말들이 오갔습니다. 기억나는 말 하나씩 좀 꼽아주시면 저는 할게요. 네, 해보세요. 네, 차 교수님. 바이든 날리면. 저는 이록지마가 다시 한번. 저는 완전히 이록지마죠. 이록지마 모든 다시 국민들을 시청각 테스트로 몰아넣은 저는 대단한 말이었다. 굉장히 또 긴 이슈였어요, 그게. 저는 빨리 끝날 줄 지금도 알았는데. 바이든인데 그 바이든을 안 읽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또 앞으로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그 숙제는 풀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아무튼 저는 그 말이 말 중에서 최고의 말이었다. 좋습니다. 저는 좀 두루뭉술하게 하는데도 저는 마음에 이렇게 굉장히 깊이 남아 있는 게 우리나라 정치인들의 말의 수준이 너무 형편없어요. 그게 여야를 막론하고, 그러니까 이제 언론이 뭐라고 쓰느냐 하면은 뭐 굳이 이게 옳은 말은 아니더라도 언론에 한 번 더 미쳐가지고 총선에 유리한 이런 걸 노리는 게 아니냐라고 이 해석을 달아줄 만큼 형편없는 말을 한 사람들이 여야의 모두에 있는데 그런 거는 다음 총선에서 좀 유권자분들이 감안을 해주시라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말을 뽑기보다는 그건 뭐 꽤 수두룩하잖아요. 네. 양동이가 아니라 뭐 가만히 담아야 되나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지역 정치권으로 넘어가 봅니다. 박형준 시장 이슈를 얘기해 보고 싶은데 재선에 성공한 후에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뛰어다니고 계신 것 같아요. 박형준 시장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 차 교수님은 하실 말씀이 있을 건데 저는 전반고 반이 좀 다르다고 봐요. 처음에 어떡해요? 열심히 뛰셨어요. 처음에 굉장히 열심히 전반전에는 열심히 요즘 안 했는데 보이세요? 후반전엔 잘 안 보인다. 저는 요즘은 안 보이시고 그 왜 그러실까 이제 그런 고민을 좀 해보면 뭐 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생각하건데 좀 가능성이 떨어졌나? 엑스포에 대한? 엑스포에 대한. 그러니까 유치하는 현실적인 유치하기 어떤 유치 전의 한계를 느끼고 특히 이제 그분 누구죠? 그분 돈 많으신 분. 사우디 살만 왕세자 오고 가고 난 뒤부터 정부도 그렇고 중앙정부도 그렇고 지자체도 그렇고 그때 뭐 기업 총수를 다 불렀을 때 그때 말씀하신 그래서 아마 그때 빈살만이 와서 모든 것들을 다 정리했을 가능성 이런 것들이 있나? 그래서 이렇게 후반전을 저는 합리적인 의심을 자꾸 갖게 만드는 그런 면에서 저는 처음에는 되게 의욕적으로 출발했지만 후반부는 지금은 거의 그 부분에 대한 존재감이 사실 좀 사라지고 하고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이격이라고 해야 되나? 여전히 정치권이나 아니면은 정부 관료의 차원에서는 또는 뭐 부산시 의회도 그렇더라고요. 여전히 뭐 2030 엑스포를 위해서 어느 나라를 다녀왔습니다 하고 또 뭐 우리 총리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고 대통령도 그런 말씀을 하시고 마치 전혀 변화가 없이 한 곳을 향해서 성공적으로 진군을 하고 있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만난 대부분의 부산 시민들은 빈살만 황태자 오가고 난 다음에는 거래가 있고 한 그런 쪽을 많이 믿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서 이게 너무 재미난 이원화된 구도잖아요. 그러니까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들은 될 것처럼 막 얘기하는데 그러면은 시민이나 국민들의 여론은 그런가 보다 해야 되는데 오히려 국민이나 시민들의 여론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돌아서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게 뭔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근데 이게 성공을 하고 정말 우리가 이걸 성공시키고 싶은 생각이 있으면 전면에 엑스포와 함께 떠오르는 단어들이 이재용 회장이어야 되고 최태원 회장이어야 되고 그렇게 민간 정경련 소속의 그런 대기업들의 관심 이런 것들이 전면에 나서야 된다고 봅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이게 엑스포라고 하는 거 결국 기업의 행사인 거 아닙니까? 굉장히 따지자면. 그런데 그 주체들이 사실은 되게 뒷전에 물러나 있고 오히려 관이 나와서 좀 설치는 측면 아니면 BTS나 아니면 이정재 홍보대사나 이런 사람들의 이미지만 잔뜩 남는 저는 그런 부분들에서 이게 좀 쉽지는 않겠구나. 쉽지는 않겠다. 내년 11월인가 12월에 결정이 나잖아요. 지금 이제 며칠 안 4월에 실사단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투표가 마지막 투표 남아 있습니다. 그때 있는데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안 됐을 경우. 어, 뭐 되면은 저는 뭐 좋지만, 충분히 출구 전략을 아마 음. 마련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습니까? 출구 전략이야 뭐 또 다른 희망으로 출구를 마련할 수도 있는 거고. 예컨대 월드컵? 올림픽 유치, 뭐 올림픽? 월드컵, 뭐 다양한 다른 방안들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아니면 다시 한번 재도전을 다시 하겠다고 내놓을 수도 있는 거고. 저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출구 전략을 아마 마련하고 있고 또 박성준 시장 개인의 입장에서는 이건 그래 부산시의 문제는 꼭 아니야. 이건 우리나라 중앙정부의 전체의 문제야. 문제다. 근데 중앙정부가 제대로 못한 걸 나보고 어떡하란 말이냐. 뭐 이렇게 사실은 그 책임 전가를 할 수도 있는 부분들도 있고 저는 그런 충분한 가능성들이 있다고 봅니다. 근데 아마 초기에는 그런 생각은 했습니다. 다른 나라들도 이번에 열심히 해가지고 경쟁했지만 졌다. 그런데 이걸 발판으로 해서 다음번에는 꼭 되도록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우리 한국도 부산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은 하고 있었죠. 그다음에 네. 저는 부산 시민들이 엑스포 네. 정말 죽어도 엑스포 해야 되고 엑스포 안 하면 부산 끝난다. 이런 절박함이 저는 좀 부족하다고 봐요. 뭐 여러 가지 시민들도. 여론조사에서도 그런 것들이 드러나고 있기는 하지만 네. 시민들도 저는 결기가 좀 부족하다. 어. 그래서 시장도 사실은 그런 관점에서는 흥이 안 날 수도 있다. 이번에는 좀 탈부산 얘기 좀 해볼게요. 청년도, 기업도 지금 부산을 떠나가고 있는데 활력을 잃은 도시 부산으로 지금 점점 추락하고 있는 실정이란 말이죠. 이 사태를 좀 박 시장이 해결해야 될 텐데 이 과제를 어떻게 꼽을 수 있을까요? 그 여론조사를 우리 차 교수께서 하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오늘 둘이 나왔습니까? 방송을 하고 왔기 때문에 네. 하실 말씀이 많으니까 일단 본론부터 우리 탈부산에 드립시다. 대한 과제, 박형준 시장의 과제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근본적인 발상의 전환. 발상의 전환이요? 발상의 전환을 해야 되고 네. 부산이 인천한테 추월당하는 건 시간 문제인 거고요. 이미 부산은 부산 사람들만 제2의 도시의 시민이라고 생각을 하죠. 서울이나 경기 인천에 계신 분들, 전국에 계신 분들이 부산을 제2의 도시로 인정 안 합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에 네. 저는 그 현실을 빨리 자각하고 다시 과거의 영화를 되돌리기 위해서는 생각을 바꿔야 된다. 생각을 바꿔야 된다. 저는 기본적으로 중앙정부에 대해서 부산이 요구해야 되고 부산이 대표하는 비수도권이 요구해야 되는 것들이 뭔지를 명확하게 좀 찾아내야 된다. 설문조사는 어떤 조사였습니까? 뭐 설문조사는 온라인 웹 조사를 했죠. 네. 웹 조사를 했는데 뭐 부산 시민들한테 부산을 떠날 의향이 있냐, 아니면 부산에서 애 낳고 기를 생각이 있냐, 뭐 이런 것들을 주로 물었는데 네. 생각보다는 부산 분들은 특히 부산 청년들은 네. 굉장히 부산에 대한 집착이 강해요. 있으려고 해요. 80%가 넘는. 그러니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싶은데 있고 싶은데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일자리가 있어요. 떠나는 그게 문제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맞춰주려면 지금 하고 있는 뭐 15분 도시라든지 아니면 지산학 협력이라든지 이런 종류의 방식 그리고 지금 뭐 몇 개의 대기업 유치해가지고 뭔가를 하겠다, 산업인형 이전해가지고 뭔가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자잘한 방식 가지고는 저는 지금 부산이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언발에 오줌 누는 격밖에 안. 결국은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탓인데요. 아까 우리 차 교수님이 실시한 그 결과를 보니까 네. 부산이 좋고 부산에 머물겠다가 80% 이상이었어요. 오. 그런데 실질적으로 못 잊고 떠날 수밖에 없다가 44%가 넘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저는 슬프면서도 안타까운 단어가 네. 누가 지었는지 노인과 바다의 도시. 그렇죠. 지금 점점 부산이 해밍웨이에. 그렇게 되고 있다. 누가 그렇게 지었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영상을 보여주는데 보니까 여의도라든지 서울에 이렇게 보면은 막 어떤 시간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막 쏟아져 나오잖아요. 지하철에서. 부산에 있는 지하철에서 나오는데 노인분 서너 명이 나오시는 거예요. 걸어다니시.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지하철에서 들어가고 나오시는 분은 없고 옆으로 걸어가시는데 지팡이 짚고 걸어가시는 분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이게 비교가 너무 저는 이게 시민들의 탓이 아니고 정책과 정치와 이런 관의 잘못이라고 봅니다. 지역 정치권을 좀 넓혀서 PK 정치권도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역 정치권에 점수를 준다면 몇 점 줄 수 있을까요? 빵점 드릴게요. 빵점이요? 예. 빵점이면 아예 점수가 부하신데. 없는 저는 마이너스 줄 수 있으면 나 마이너스 가려고 했는데 부하신데. 와, 생각해보세요. 불경 메가시티 근데 아예 그 폐기선언한 거. 그게 저는 아하. 전형적인 경우라고 봅니다. 불경이 왜 함께 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해를 전혀 못 하고 있죠. 그러면 행정통합 입에 담아서는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행정통합보다 더 유효한 방식으로 효과적인 방식으로 가기 위해서 그 어려운 그 고난의 과정을 다 거쳐서 특별위나 규약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네. 합의를 본 거예요.
그걸 한순간에 다 백지 상태로 만드는 결정을 하는 불경의 지자체장 저는 진짜 정신 차려야 된다고 봅니다. 빵점. 그래서 저는 빵점입니까? 빵점 줄 수 있으면 마이너스 점을 주고 싶어요. 적어도 네. 뭐 박형준 개인의 평가는 또 다른 거고 네. 시장의 평가는 다르지만 불경 전체로 봐서는 불경 이대로 정신 못 차리면 수도권 일극주의에 절대 대항 못한다. 저는 네, 똑같은 얘기를 예를 들면은 울산이 있고 경남이 있잖아요. 네. 그래 안 합치고 우리끼리 잘해보자. 뭘로 어떻게 잘해갖고 살릴 거예요. 울산을, 경남을, 부산을.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소위 선출직으로 나오는 어떤 자기의 개인적인 이익과 그걸 가지고서 자기 지역에 있는 그런 시민들을 어떤 식으로 이렇게 이 생각의 전환을 시킬 게 아니라 정말 괜찮은 정치인이 되어가지고 함께 잘 사는 협치를 모색해 나가는 게 그게 옳은 정치죠. 지금 불경이 합쳐도 수도권에 대항해가지고 키울까 말까 하는데 부산, 울산, 경남 해가지고 각자 도생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방법이 없는 거를. 그런데 또 거기 있는 그 도민들, 시민들은 가만히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시민단체라고 하는 게 제대로 된 시민단체가 아니라 굉장히 많은 부분에 관치단체들이기 때문에 하는 대로 따라가는 게 또 문제인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이게 유권자와 시민이 스스로 깨치고 잘나야만이 자기 그릇을 찾아먹는데 네. 결국 그렇게 결과가 있는 거죠. 저는 근데 여당도 문제고 그다음에 그 여당도 여기 여당의 이제 여당의 시당리죠. 네. 문제고 정치권도 다 문제지만 저는 민주당도 문제다. 어떤 점에서요? 불경 메가시티는 자기들의 트레이드 마크예요. 그렇죠. 그럼 그걸 여당 소속의 지방자치단체장이 그러면은 그거를 무산시켰다. 덜어놓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설득할 때 불경 메가시티가 거의 마지막 남은 희망처럼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마지막 남은 희망이 쓰러지고 있는데 민주당 부산시당은 뭘 하고 있습니까? 몇 개 성명 내고 캐치프레이즈 건다고 되는 겁니까? 네. 저는 기본적으로 다음 총선을 위해서 라도 저는 적어도 부산시당이 나서 불경 메가시티를 다시 살려내기 위한 저는 진짜 특단의 어떻게 보면 투쟁 그걸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그런데 네. 그런 모습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면 국민의힘, 민주당 할 것 없이 당내 요직에서 부산 출신 의원들의 설 곳이 점점 없어지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숫자는 많죠. 뭐 숫자는 능력이 안 많은데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부산 출신 의원들이 부산 같은 요직에 들어가야 경우에 되는데. 지금 두 분은 5선인가 그렇죠? 5선 이상이고 3선이 4분이에요. 그러면은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런데 부산을 위하여서 그런 분들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이 10여 명의 국회의원들이 뭉쳐가지고 뭐 하는 모습이 전혀 없잖아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네. 또 뭐 민주당은 3분이 계시지만 그분들도 뭐 못 뭉치고 있지만은 일단 10명이 넘는 분들이 뭔가 부산을 위하여서 단합된 모습을 못 보인다라고 하는 거는 다음 총선에서 그 부분을 감안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유권자들이. 저는 부산 정치인들의 정치력을 딱 보여주는 건 단적인 경우는 그거라고. 5선 의원인 네. 서병수 의원이 네. 부의장을 하고 싶은데 못하는 거잖아요. 그 현실. 조경태 의원이 5선. 부산시당 위원장을 넘어서서 뭔가를 당에서 해보고 싶은데 네. 할 수 없는 현실이에요. 5선인데. 뭐 그게 그냥 단적으로 보여주는 정치력의 예다. 수준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15명의 의원을 그 두 분을 세 분의 3선 의원, 두 분의 3선 5선 의원들을 5선 제외한 의원. 나머지 분들 초선들 소리가 없어요.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게 지금 현재 지역의 여당의 현실인 거고 네. 지역의 여당 세 분은 저는 제가 볼 때는 되게 고군분투하고 있다고 봐요. 그렇지만 시민들의 관점에서 보면 아직도 눈높이에 존재감을 드러내는 수준은 아니라는 거죠. 아니다. 그냥 단순하게 중앙방송에 가서 프로그램하고 그런 데서 보여주는 그 수준 말고 이슈를 갖고 싸우고 싸워나가는 그런 모습으로는 절대 안 보이죠. 지금 이제 지금 네. 3선 의원이 아마 내가 알기로 4분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중에 한 분은 자주 TV 나와요. 그리고 부산에서 굉장히 큰 행사를 했다고 하는데 장재원 의원. 네, 그분도 좀 부산을 위해서 뭔가 정말 하려고 하는 네. 네, 그런 거가 본인을 위해서도 좋지 않을까 장기적으로 볼 때에. 부산을 위해서. 왜냐하면 권력이라고 하는 거는 네. 이게 그렇게 길게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분 같은 경우에는 물론 지금 중앙에서 굉장히 좀 화려한 모습을 갖고 있지만은 그리고 부산에서 당선되는 거는 따놓은 당상이라고 할지라도 그게 아니라 네. 정말 부산을 위해서 뭔가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다. 예. 질문지는 없는데 오늘 좀 이슈가 북한 얘기를 안 할 수 없어서 북한 얘기를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북한 전문가이시죠. 네, 또 전문가도 계시니까. 얼마 전엔 또 미사일을 쏘더니 이제 드론을 날렸어요. 네. 또 이거 대한 정권이나 뭐 대통령실도 뭐 엄격하게 대응해라 이런 지침까지 내렸는데 북한의 이런 모습 왜 이러는 건지 좀 지적해 주시죠. 그러니까 뭐 그 표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윤 정부가 등장한 다음에 북한을 주적으로 이제 표기를 했거든요. 그 국방 백서에서 그죠. 네. 표기를 하고 그리고 문 정부처럼 적절한 수준에서 긴장을 풀고 평화를 유지해 나가는 비록 분단은 되어 있지만 그런 정책에서 완전히 돌아섰잖아요. 네. 그것에 대한 반작용이라고 보고요. 반작용을 보고 그다음에 북한이 어떤 행동을 할 때 남한 쪽에서 계속 거기에 대해서 뭐라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에 김여정 그 위원장, 부위원장이 했던 얘기에 대해서도 여기서 굉장히 얘기를 하고 또 인공위성에서 한 것도 여기에서 비교를 해가면서 하고 하는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 예. 왜냐하면은 서로 상호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한쪽으로만 계속 몰고 가는 것들이 낳는 그런 게 아닌가. 드론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촬영이 아니라 뭐 미국이 이야기한 것처럼 결국 그걸 가지고 니네들에게 생화학 무기도 쓸 수 있다 이거 아니에요. 결국은. 그래서 과연 이런 식으로 북한하고 남한의 관계를 긴장과 갈등의 관계로만 가져가는 것이 그게 대한민국에게 이득인가 하는 거를 우리 청취자분들, 시민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차 교수님은요? 저는 뭐 북한은 끊임없이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라고 봅니다. 북한은 주로 말로도 그런 것들을 보여주지만 행동으로 메시지를 보이는 경향들이 굉장히 강한데 저는 이번 드론 공격도 그런 메시지다. 결국은 우리를 적으로 뭐 그게 북방에서 주적으로 표현한 건지 적으로 표현한 건지를 명확하게 좀 확인이 저는 개인적으로 어렵지만 아무튼 적으로 규정했을 경우에 그 후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봐라. 하나씩 단계를 높이면서 보여주는 거죠. 결국은 저는 이제 7차 핵실험 가기 전까지 그 단계의 수준들을 높이면서 남한과 미국과 일본을 동시에 압박해 나가는 방식. 그래서 네. 한미일 군사동맹 체제의 균열 뭐 이런 것들을 계속 시도하는 뭐 그런 종류의 일환이지 않을까. 결국은 북한이 원하는 거는 우리한테 평화 보장해라. 그리고 다시 대화하자. 뭐 이런 왜 필요하냐. 결국은 긴장이 되면 너희들만 피곤하다. 근데 너희들 지금 와서 선제 타격할 수 있어? 못해. 확인해. 내가 끊임없이 여러분들 도발하는데 나한테 뭘 날려줘? 거짓말하지만 이걸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네. 예. 근데 이제 한국 정부도 우리 또 한국의 국민들도 한 가지 생각하셔야 되는 게 이런 게 있습니다. 한미일이 저렇게 되고 하다 보니까 일본이 그 틈새를 싹 들어와 가지고서 원점 타격을 하겠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북한에 대하여서 원점 타격을 하겠다는 거죠. 근데 대한민국 헌법에 북한도 대한민국 땅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너무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북한이라고 적으로 생각하는 거하고 원점 타격에 우리가 헌법상으로 북한의 저언 지역 한반도 전체가 우리 대한민국의 영토라고 하는 거하고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정리가 안 돼 있는 거죠. 일본에도 정리 안 됐어요. 왜냐하면 제 생각으로는 원점 타격 못 해요. 그렇지. 원점 타격하려면 원점이 어딘지 찾아야 되는데 일본은 원점이 어딘지 찾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미국에 결국은 미국에 있죠. 엄청나게 의존해야 될 수밖에 없는 거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말의 성찬일 수 있는 거고 그건 그 말의 성찬을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냥 군사대국화를 위한 헌법 개정. 그렇죠. 네. 그거의 오로지 유일한 목적이고 그건 자기 국민을 일본 국민을 향한 목소리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적어도 그런 얘기 했을 때 한국의 정부가 한마디는 했어야 된다는 거죠. 당연하죠. 그런데 꽉 다물고 있잖아요. 못 들은 척하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북한은 뭐 7차 핵실험은 이미 준비가 다 끝나 있는 상태고요. 네.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그 ICBM 같은 경우에는 몇 가지 과제가 있습니다. 있어서 그걸 차근차근히 해 나가는 거니까. 그리고 북한은 끊임없이 자기가 생각하는 북한을 지키기 위한 곳으로 또 대외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쪽으로 계속 걸어 나가고 있으니까요. 자, 북한 얘기는 여기서 네, 마무리하고요. 끝으로 새해 전망과 함께 정치권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어떤 점들인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새해가 되면 정치권의 시계는 내후년에 있을 총선으로 향하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히 그렇게 가겠죠. 네. 아마 그래서 내년은 정말 복잡한 한 해. 우리는 엄청난 분열의 상을 보게 될 거다. 결국은 공천의 가닥을 잡아 나가는 과정에서 연말쯤에 목불임견 될 가능성. 그래서 정치적 분열이 저는 굉장히 격화될 가능성. 이런 것들도 여와 야를 막론하고 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굉장히 있고 그렇게 되면 저는 총선을 계기로 해서 굉장히 큰 정치적 빅뱅 이런 것들도 가능할 거고 우리 정치는 정말 변화무쌍하게 아마 생물이라고 하는 그 명칭 그대로 아마 움직이지 않을까. 그게 국민들한테는 엄청난 불행일 겁니다. 왜냐하면 경제는 위기에 처해가지고 생활은 힘들죠. 정치는 저렇게 갈팡질팡 분열하고 있죠. 그걸 봐내야 되는 게 우리 국민의 저는 운명이다. 결국 그건 우리 국민들이 선택한 운명이기 때문에 국민들도 감내는 할 필요 있다. 정치적 봅니다. 빅뱅으로 네. 2024년에 봄에 총선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국회의원 선거를 뽑는 게 있는데 이번 대선 지난번 대선 같은 경우에 호남 쪽의 그 투표율이 굉장히 낮았죠. 네. 그래가지고 그게 주는 메시지를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우리 청취자분들과 유권자분들에게 부탁을 하고 싶은 게 찍어왔기 때문에 찍고 그래 왔기 때문에 하는 투표를 하지 마시고 미리 1년 전이라도 메시지를 좀 내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면은 안 찍겠다. 혹은 아예 안 가겠다라고 메시지를 내야만이 그나마 정치하는 사람들, 국회의원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좀 다른 생각을 하지. 아이고 내가 이래도 뭐 어뢰 뭐 나한테 표가 오고 어뢰 찍어주고 어뢰 투표하러 나오고 이런 생각을 가지게 하니까 바뀌질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게 아니다라고 내놓는 제 발언 자체가 굉장히 한심한 게 우리 정치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유권자분들도 유권자로서의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이런 정치를 만든 책임이 조금은 있다라고 하는 거를 좀 인식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네. 대통령 선거 얘기부터 지역 현안과 북한 이슈까지 세세하게 2022년 정치를 되돌아봤는데 내년에는 눈살을 찌푸리는 정치 이슈들보다는 서로 협력하고 상생하는 정치권 모습을 기대하겠다고 썼는데 아까 얘기를 나눠보니까 분열이라는 단어가 너무 많이 나와서 그래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정치 인사이드를 항상 꾸려주시는 두 분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인사드리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내년에도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내년에는 좋은 얘기 많이 하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치 인사이드 조경근, 차재건 교수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